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 파혼을 경험한 20대 여성입니다. 갑작스런 파혼 소식에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하셨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억지 춘향으로 결혼을 할 뻔했던 건 아니에요. 헤어진 지금도 예비 신랑에 대해서는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 뿐이니까요. 제 파혼 얘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아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서천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지금은 고향을 떠나 인근 도시에 살고 계시지만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홀어머니 밑에서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아오셨죠. 저희 할머니는 집 근처 항구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는데 여자라 크게 힘쓰는 일을 못하고 생선 다듬고 꽃게 담는 정도의 일을 하셨다나 봐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생선이나 떨어진 꽃게 다리를 얻어다가 반찬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아빠는 아직도 할머니가 해주시던 꽃게 다리 무침 맛을 못 잊겠대요. 얄싹한 꽃게 다리에 살이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냐. 그래도 양념 맛이 좋아서 꽃게 다리 무침 한 접시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었지.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개공장을 하셔서 알이 통통하게 든 꽃게 무침은 질리도록 드실 수 있는 아빠지만 다리밖에 없던 할머니의 게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하세요. 이런 아빠에게는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거지 새끼였죠.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개다리를 주워다 개다리 무침을 해먹인 걸 알게 된 같은 반 친구가 그렇게 불렀다나 봐요. 내가 아직도 그놈 이름을 못 잊는다. 박상렬이라고 아주 지독하게 못된 놈이었어. 그놈 아버지가 돈 꽤나 있는 양반이었는데 그거 하나 믿고 어찌나 까불던지. 나랑은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다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했다지 아마. 덕분에 고등학교 땐 그놈 얼굴 안 볼 수 있어서 살맛이 나더라. 그놈 지금 뭐하고 살고 있으려나? 가끔 약주를 드시면 아빠는 넋두리처럼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시곤 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배를 골았던 일, 그리고 가난한 살림 때문에 거지 새끼라고 놀림을 받았던 일까지 굴곡진 인생사를 담담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꼭 말미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계시네. 하필 아빠가 군에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탓에 임종도 못 지킨 게 늘 마음에 걸리시는지 아빠는 술만 드시면 할머니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가난해도 그때가 좋았다는 아빠지만 그 가난을 우리 자매한테까지 물려주지 않으려고 아빠는 손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이 일을 하셨어요. 음식 솜씨 좋은 아내 덕분에 게장 가게를 차려하시다가 입소문이 나서 택배 판매를 하게 되셨고 그러다 7년 전부터는 아예 게장 공장을 하고 계세요. 돈도 백도 없이 맨손으로 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라서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 않는 강한 분이시지만 아내와 자식 일이라면 세상 약해지는 게 또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감기만 걸려도 아빠는 하루 종일 엄마 옆에 붙어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시고 죽까지 떠먹여 주실 정도거든요. 그러니 저희 자매한테는 오죽하시겠어요. 제가 대학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을 때도 아빠는 제 걱정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때 네 아빠가 이러다 공장 때려치우고 서울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닌가 했다. 지나가다 머리 긴 여학생만 봐도 우리 큰딸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데 내 남편이지만 참 팔불출 같다 싶더라. 그뿐이니 밥 때마다 너 밥 못 먹고 지낼까봐 한숨만 푹푹 쉬는데 등짝을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
그렇게 유별난 가족사랑을 자처하던 아빠는 제가 말도 없이 불쑥 결혼할 상대를 집에 데려가자 세상 잃은 표정을 하셨어요. 공장 일 때문에 바쁘신 걸 알기에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갔던 건데 아빠 표정을 보고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은이 너 남자 있다는 말도 없었잖니. 평생 아빠랑 같이 살겠다더니 이제 겨우 27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가은아, 뭐하러 그렇게 결혼을 서둘러. 너 대학 들어가고 취직까지 서울에서 하는 통에 기껏해야 1년에 서너 번 보는 게 다인데 결혼까지 하면 더 못 볼 거 아니야. 아빠는 울상이 돼서는 예비 사위를 째려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이놈이 뭐라고 꼬셨길래 넘어간 거야.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뭐 이러디?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은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라고. 남자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남자는 이 아빠 하나만 믿으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아빠는 저를 붙들고 결혼을 만류하셨지만 엄마의 등짝 스매싱 한 대에 정신을 차리셨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사육감 앞에 두고 창피한 줄 모르고 말이야. 나이 찬 딸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어디서 초를 뿌려. 애들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일단 안으로 들여요. 엄마 덕분에 가까스로 인사를 드리게 된 얘랑은 딸바보 예비 장인 때문에 밤새 술잔 앞에서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날 아빠의 행동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유별난 장인 때문에 예비 사위가 딸인 저보다 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거든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가 공장 일도 돕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근처로 드라이브도 다니곤 했으니까요. 그 덕에 엄마는 일찌감치 사위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TV에 나오는 잘생긴 배우들보다도 당신 사위감이 더 잘생겼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아빠는 엄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휴대폰에 저랑 얘랑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위 분들한테 사위 자랑을 하시곤 하셨어요. 이 녀석이 장인이 나를 닮아 그런가 내 딸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도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얼마나 잘하나 몰라. 그러면서도 코끝에 이런 말을 달곤 하셨죠. 이게 다 내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 딸이 어지간 똑똑해야지. 그렇게 얘랑은 저희 집에서 사랑받는 사윗감이 되었지만 제 처지는 그 반대였어요.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특히 예비 시아버지한테요. 예비 시아버지는 지역 유지로 정계 입문을 앞둔 분이었어요. 이번 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로 재력이나 명성이 있는 집안에 여식을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저처럼 평범한 서민층은 거들떠도 안 보시는 분이라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처럼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사람을 들일 때 각별한 검증을 하는 편이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 검증이라면 어떤 부분의 검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참 젊은 친구가 말기가 어둡구만. 내가 그쪽 주민번호가 궁금하겠어? 출신 학교가 궁금하겠어? 당연히 그쪽 부모 아니겠냐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를 알아야 내가 며느리로 들이든 알 거 아냐. 그래, 부친은 무슨 일을 하시나? 게장 공장을 하고 계세요.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됐어.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네. 식품회사도 아니고 게장 공장? 나 참, 그런 주제에 뻔뻔하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패기만 내 인정하지. 젊은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식이 연애한다는데 그것까지 말릴 정도로 나 꽉 막힌 사람 아니야. 그러니 예쁘게 사귀고 결혼은 딴 남자랑 하게나. 예비 시아버지는 더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며 자리를 뜨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 들으란 듯이
주방에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상 차릴 필요 없겠다고 말을 하셨고요. 자기 부모님의 무례한 행동에 얘랑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좀 그렇지? 진작 얘기 못해서 미안해. 이런 분인 거 알면 나랑 결혼하기 싫어할 것 같아서 두려웠어. 자식이 자기 부모를 창피해야 하면 안 되지만 네 앞에서 난 그럴 수가 없네. 미안하다. 예비 시부모님한테 무안을 당한 건 저였는데 상처는 오히려 예랑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 기분이 안 나빴다면 거짓말일 거야. 그래도 난 경훈 씨 사과는 못 받아. 경훈 씨 잘못이 아니잖아. 아, 그나저나 이 결혼 걱정되긴 한다. 자기도 봤잖아, 우리 아빠. 세상에서 아빠 딸이 제일 예쁘고 잘난 줄 아는 분인데 이런 꼴 당한 거 알면 그 성질에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어떻게든 경훈 씨 부모님한테 점수 좀 따야겠어. 먼저 어머님부터 공략해서 차근차근 점수를 쌓는 게 낫겠지?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려나? 그때는 어떻게든 예비 시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몰랐으니까요. 자기 부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절 위해 얘랑은 평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해드려야 웃으시는지 조금이라도 제게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뭐든 알려주었어요. 얘랑이 저희 아빠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던 것만큼 저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려고 밤낮 없이 노력을 했죠.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사람 마음을 얻는 게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거든요. 얘랑의 조언에 따라 외모 가꾸는 데 관심이 많은 어머님을 위해 강남에 있는 유명 에스테틱 샵에 예약을 하고 명품 매장 직원 할인 쿠폰도 얻어다 드렸어요. 제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명품 수입도 하고 있어서 영업부 직원들한테는 직원 할인 쿠폰이 나오거든요. 다행히 평소 어머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브랜드라서 어머님도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걸 60%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세상에, 그게 다 얼마야? 예, 근데 이거 내가 써도 되는 건 맞니? 직원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직원 가족들도 종종 사용하는걸요. 대신 지정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저랑 같이 가세요. 어머, 그래? 그럼 우리 언제 갈까? 안 그래도 받은 백이 하나 있는데 그 제품도 거기 있을라나 모르겠네. 요즘 우리 집 양반이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여기저기 돈 퍼다 나르느라 내가 10원짜리 수표 한 장 쓰는 것도 눈치를 보고 살잖니. 그놈의 정치가 뭐라고? 내 돈 들어가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기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내일 갈까? 넌 시간 어떠니? 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 점심때 가실래요? 매장이 저희 회사 근처라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니네 회사로 가마. 가은아, 너 꼭 내 며느리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 종종 너랑 쇼핑도 하고 피부관리도 받으러 다니지. 내가 우리 집 양반은 살살 구슬려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행히 어머님한테는 공들인 만큼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아버님이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훨씬 수월해졌어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제 자랑을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있는 집 며느리 들여봤자 지 친정 믿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기나 하지 크게 도움될 거 없다면서 그러느니 시부모한테 잘하고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죠. 처음엔 시큰둥하던 아버님도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랑을 시켜 주말에 같이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비시댁에 갔어요. 저희가 들어가자 어머님이 달려나와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버님도 전보다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셨고요. 처음 찾아뵀을 때는 물 한 잔 안 주시더니 이번엔 근사한 점심상까지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네 칭찬을 하길래 제대로 얘기라도 해볼 건 불렀다. 네가 그렇게 센스도 있고 똑똑하다며? 들어보니 K대를 나왔다고 하던데 전공이 어떻게 되니?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이번에 내가 출마하려는 당에 K대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다더구나. 거기 선후배 관계가 꽤 돈독하다지? 아버님은 처음으로 저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실은 나도 K대 출신이란다. 이거 참 본의 아니게 집안에 동문이 생겼네. 아버님이 대학을 나오신 것도 몰랐지만 저랑 동문이라는 건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째 얘랑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알게 되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아버님이 K대 나오신 거. 진작 알았으면 학연으로 먼저 점수 좀 딸 수 있었잖아. 그러자 얘랑이 잠시 침묵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대학 안 나오셨어. 정확히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학벌 콤플렉스가 심했던 걸 봐서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것 같아. 그치만 아까 아버님이 분명히 K대 나오셨다고 했잖아. 설마 나한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짓말까지 하셨을까? K대를 다니신 건 맞는데 학사과정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수료하신 거야. 찍힌 수료증에 K대 마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던지. 모르긴 해도 밖에서 사람들 만날 때 K대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실걸? 아, 그런 거였구나. 근데 국회의원 출마하실 거면 그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학벌 위주로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될 일은 없으니까. 아버지를 받아주겠다는 당도 없는걸. 얘랑 말을 들어보니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국회의원 되겠다고 돈도 꽤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물론 저라도 아버님 같은 분은 출마를 하신다 해도 뽑지 않겠지만요. 그런데 얼마 뒤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어떤 당에서도 아버님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좋다고 술 받아 처먹고 골프장 라운딩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해. 근데 이것들 그냥. 그만하세요. 그러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돈을 그렇게 퍼다 부었어요? 그 돈이 다 얼마야? 아우 속 터져. 내가 금배지만 달아봐. 네 이것들을 가만 안 둘 테니. 아이고, 당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무슨 수로 금배지를 달아요? 설마 당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건 아니죠? 그런 거라면 꿈도 꾸지 말아요. 1, 2번 아니면 어차피 가망도 없다고요. 괜히 공탁금이니 뭐니 돈만 날릴 텐데 그 짓을 왜 해요? 돈이 썩어난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머님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아버님은 뜻을 꺾지 않았어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신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 저만 곤란해졌지 뭐예요. 평소 저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 없던 아버님이 웬일인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가은아, 니네 아버지가 게장 공장을 한다고 그랬던가? 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사돈 낼 사람인데 슬슬 나도 알아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 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니? 직원 수는? 아버님은 마치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처럼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가 보네. 연매출도 꽤 되겠어. 내가 언제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결혼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이제 슬슬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겠니? 이왕이면 선거 전에 니들 시까지 치렀으면 좋겠다. 요즘은 선거법이 하도 엄격해서 사람 모으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없구나. 그러니 니들 결혼식이라도 성대하게 치러서 사람들 좀 모아봐야겠다. 정말 끝까지 아버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자식 결혼식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그 행태에 정말 혀를 내둘렀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결혼식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 집에 떠넘기냐고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가은이 너도 알겠지만 사실 우리 집안이 너희 집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니. 곧 국회에 입성할 사람이 개장장사하는 집이랑 사돈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도 니들이 서로 죽고 못 사니 내 어쩌겠어. 그래서 니들 결혼은 허락은 했다만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일단 결혼식은 너희 집에서 맞는 걸로 하자. 내가 사실 선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똑똑한 아이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마. 그렇게 아버님과의 통화는 끝이 났고 저는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도대체 뭐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저희 집에서 어디까지 알아서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알리기 전에 어머님께 전화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더니 이러시지 뭐예요. 안 그래도 결혼식 문제로 너희 부모님과 상의를 할까 했는데 너희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해주셨더구나. 사실 요즘에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 아주 국회의원 2번 출마했다가는 집안 기둥 뿌리까지 뽑히겠어. 네? 큰 결심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 말이다. 호텔에서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큰 호텔이 있겠니? 우리 쪽 가격만 해도 네 시아버지 말로는 1000에서 1500명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시던데. 1000에서 1500명이요? 그거도 그거지만 식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정말 괜찮겠어? 호텔 결혼식이면 못해도 인당 2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어머님, 저 솔직히 그럴 자신 없어요. 아버님이 독단적으로 결혼식을 저희 집에서 하라고 하신 거지 제가 그러겠다고 한 적 없거든요. 게다가 신랑 측 하객만 1000명이 넘는다니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식대만 해도 3억 가까이 나온다는 얘긴데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죠.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것보다 애초에 결혼식을 저희 집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혼집을 공동으로 부담하라 하시면 그건 이해하지만 결혼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호텔에서 그 많은 하객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는 건 아버님 선거 때문 아닌가요? 그럼 그 부분은 아버님이 감당하셔야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돌려 말할 거 없이 직설적으로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너 말이 좀 그렇다? 그 정도 할 능력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 대안을 마련은 해야지. 우리 쪽 일이니 우리 보고 감당하라니? 결혼식을 니들 위해 하지 니 시아버지를 위해 하는 거니? 가진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 없는 게 자랑이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당돌한 애구나. 네가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나한테 네 친구 대하듯 할 말 다 하는 거냐? 네가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네 친구 아니고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깜냥도 안 되는 거 불쌍해서 받아주려고 했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네.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그 정도 돈도 안 들이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원. 어머님은 성질을 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제야 내가 그동안 헛짓을 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될 일에 미련하게 공을 들여가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던 거라는 걸요. 그 순간엔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죠. 그래서 얘랑의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서 휴가를 낸 채 부모님 댁에 내려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안 먹고 꼼짝을 안 차 이틀째 되는 날 아빠가 스페어키로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멍한 눈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고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그러셨죠. 누구냐?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게 누구야? 경훈이냐? 경훈이 그 자식의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니야, 아빠도 알잖아. 경훈 씨 그럴 사람 아닌 거. 그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초주검이 돼 있는 거냐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빠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빠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한참 울다가
그간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고작 돈 때문에 그동안 그 인간들이 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냐? 나 원참. 가은아, 네 아빠 그 정도 해줄 여력 돼. 호텔이 아니라 해외에서 결혼식을 해달래도 아빠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동안 내 자식 가슴에 못 박고 힘들게 한 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간다. 일단 그쪽에 원하는 대로 결혼식 해주겠다고 하고 상견례부터 잡아라. 만약 상견례 때 그 인간들이 너한테 사과하면 내가 이 결혼 하게 하고 끝까지 사과 안 하면 그때 네 아빠가 결혼식 다 엎어버릴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부터 먹자. 아빠는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네가 밥을 굶으면 어떡하냐. 나가자. 나가서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응? 결국 아빠 손에 이끌려 방 밖으로 나온 저는 아빠 성화에 못 이겨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한테 연락해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아빠가 말한 대로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결혼식 비용도 되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어머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가은아, 저번에 많이 놀랐지? 나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말을 좀 함부로 한 것 같다. 근데 얘,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감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니? 뭐 서로 간에 약간씩 실수한 거니까 우리 그날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만 생각하자. 좋은 날. 이 과연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 성질을 긁지 않고 조용히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가 있는 날, 저희 가족은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도착하고 한 10여 분쯤 지나자 예랑과 예비 시부모님이 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철천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눈에 독이 잔뜩 들어있었죠. 아빠는 제가 고향집에 내려가 시금을 전폐하고 있던 그때 제게 저희 시부모님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 성함을 포털 사이트로 검색까지 하셨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시더니 아버님에 대한 정보가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사진과 이력을 확인하던 아빠가 갑자기 욕석을 내뱉으며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버님을 보고 또다시 그때와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걸 보니 모르긴 해도 아버님과 연관이 있는 일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그간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죠. 그런데 가은이 아버님은 왠지 낯이 좀 익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천입니다. 서천이요? 나도 서천 출생인데. 그럼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자 아빠는 조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다, 백승천이. 백승천이라. 어? 너 그 거지 새끼? 맞지? 그래, 네가 거지 새끼라고 부르던 백승천이 맞다. 넌 나이를 먹고도 여전하구나. 이야, 지질이 가난해서 항구에 떨어진 개다리 주워다 먹던 거지 새끼랑 내가 사돈을 맺게 되다니. 다차, 이거 말이나 되는 상황이야? 아들 너 이놈, 어디서 여자를 데려와도 이런 부모 밑에서 난 여자를 데려왔어? 너 가은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이었어. 이놈이 개다리 주워 먹고 살던 거지 새끼라고. 그런데 천하의 박종대가 이런 거지 새끼랑 사돈을 맺어야겠냐? 난 못해.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안 해.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피식피식 웃기 시작하셨죠. 너 지금 웃었어? 니까지게 감히 내 앞에서 웃어? 이 거지놈이 죽으려고 어디서 까불어? 너 일어나! 당장 일어나! 그러자 한참을 피식거리며 웃던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닥치고 앉아 이 새끼야. 쪽팔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쳐 다물어. 너 국회의원 출마한다며? 넌 봐,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냐?
너 같은 새끼가 금배지 달겠다고 기웃대니까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양심이 없어 이놈이. 너 학폭이라고 들어봤지? 학교 폭력 말이야.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거 하나 뜨면 잘 나가던 가수고 배우고 하루아침에 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더라. 아주 올바른 현상이지. 그게 당연한 거야. 너 중학교 퇴학당할 때 퇴학사유 기억나냐? 내가 말해줘. 네가 종택이 괴롭히고 돈 뺏고 끝내는 다리 한쪽 병신 만들어서 잘린 거잖아. 네 아버지가 돈 써서 종택이 아버지 입은 막았나 몰라도 반 애들은 다 알고 있었다. 너 그 사고치고 서울로 올라와도 재벌어 개 못 준다고 돈 써서 들어간 학교에서도 사고쳐서 퇴학당했잖아. 근데 인터넷에 떠있는 이 학력 내내는 네가 퇴졸로 돼 있더라. 그것도 K대. 이게 참 이상해서 내가 K대에 전화해서 물어봤잖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니면 확인을 못 시켜준대요. 법이 그렇대. 그래서 내가 또 신문사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를 했지 않겠니? 그 녀석 시켜서 좀 알아봤더니 네가 나온 건 대학이 아니라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평생 교육원이라는 거야. 2주에 뭐 얼마라더라? 한 몇십만 원 하든가? 내가 살다 2주짜리 대학은 또 처음 들어봤다는 거 아니냐. 중학교 동창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너한테 괴롭힘 당했던 종택이 그 자식이 눈가를 뒤집으면서 너 이놈 가만 안 둔다고 난리더라. 지금쯤 신문사에 연락하고 난리 쳤을 텐데 선거위원회에 고발하고 별짓 다 했을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나 너랑 사돈 안 할란다. 네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쪽에서 거절하는 거야. 너 같은 폭력범에 학력 위조범이랑은 격이 안 맞아서 사돈은 절대 못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냐 이놈아? 어디서 감히 인간 같지도 않은 이놈이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뽑고 지랄이야. 어따 대고 결혼을 하니 못하니 설레발을 치고 지랄이냐고? 개쓰레기 같은 놈이. 네가 거지 새끼라고 부르던 이 백승천이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 놈이랑은 절대 사돈 안 한다. 알았냐? 한 번만 더 우리 식구 앞에 알짱거리기만 해봐. 내가 공중파 3사를 다 불러서 네 과거 폭로할 거야. 그리고 재수씨, 얼굴에 장난질 좀 그만하세요. 보톡스 그거 보고 아래 있는 독이에요, 독. 안 그래도 통통한 얼굴이 완전 저팔계가 됐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보는 사람 심란하게. 우리 예쁜 마누라, 우리 이만 일어날까?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봐서 그런가 비위가 상하네. 얼른 가서 당신이 끓여주는 칼칼한 개국지에 밥 한 술 떠야겠어. 할 말을 마친 아빠는 우리 가족을 이끌고 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안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꽥꽥 지르는 비명소리가 이어졌죠. 얼마 뒤 예비 시아버지는 학력 위조와 학폭으로 인해 자진 사퇴를 하게 되었어요. 뭐 예정대로 출마를 했다 하더라도 당선될 일은 없었겠지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흔히들 세상 참 좁다 라는 말들을 하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저도 그 말부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앞으로 쭉 세상이 좁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죄 지은 사람이 언제까지고 편히 살 수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옆에 두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